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9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여지까지 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걸 배워봤지만, 쓰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절,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써야 할지에 대해서 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다루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잠깐만 여기 PPT 보실게요. 네, PPT 보면 지금 광고가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쵸. 모바일 악플 한 줄, 누군가를 다시 벼랑 끝으로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어떤 구체적인 사진이 하나 나와 있고, 신발이 딱 그 벼랑 끝에 그 놓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그쵸.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나 뉴스를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악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아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엔 또 다양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쓰기 윤리를 좀 인식을 해봐야 될 텐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또 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악플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으로 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한 가지만 말해줄까요? 우리 지원이. 지원이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제 좀 저소득층 아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모집하는 그런 되게 좋은 사례의 글을 하나 살펴보았다고 하네요. 네. 그런 글들도 사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각의 글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쓰기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유리한 사례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 예전에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쓰기 윤리인 여러분들, 이 저작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인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예절에 맞게 쓰이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그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태블릿 PC 있죠? 네, 잠깐 꺼내볼까요? 네, 태블릿 PC 꺼내서 구글 클래스룸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 보면 그 과제 1번이 있을 거예요. 네, 과제 1번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 2번이 있어요. 네, 그 자료 2번에 보면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되어 있는 이렇게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들을 보고 지금부터 이 저작권의 측면에서 각 사례들이 우리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위배한 사례는 없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선생님 예시로 시범을 하나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 기억에 보면 우리 최신 가요를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멜 땡그라미 그 다음에 지 땡그라미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음원을 구매해서 들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잘 구매해서 듣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을 위배하는 게 아니겠죠. 반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듣거나 그런 사례들 이런 거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각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모둠별로 이 각각을 조금 점검해보면서 이게 저작권에 위배될까 아닐까를 같이 상호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동안 모든 분들과 상의하면서 각 사례들이 저작권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입이 약간 헷갈린다고. 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는 통계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공정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실험을 위해서 내가 의도한 목표를 위해서 다소를 그냥 맞게끔 하려고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거는 과연 공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보면 답이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추 다 됐나요?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니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선 니은에 대해서 발표할 모둠이 있을까요? 네, 우리 3모둠의 네, 민규. 네, 우리 민규 발표 들어봅시다. 네, 우리 민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녹음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장에 대해서 이거는 적절하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 때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자신이 스스로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작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괜찮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사모듬의 지원이. 네, 우리 지원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음원을 자기 그냥 무작위로 녹음을 해서 파일 노래를 녹음해서 업로드했다, 사용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디귿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디귿에 대해서 발표해줄 모둠이 있을까요? 네, 이 모둠의 지원이. 네.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인상 깊은 부분을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쵸?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어떤 우리가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도 그 출처에 대해서 아마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거는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피드백을 해주자 한다면 사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이게 그 원작자의 어떤 공유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원작자가 이거를 너 공유해도 돼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한들 내가 무단으로 공유를 하는 거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출처를 밝혔더라도 특히 허가를 받았을 경우만 이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리을 사례 한번 볼게요. 네, 리을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줄 모드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일모듬의 가람이 시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지하철에서 본 시 구절을 활용해서 시를 써서 제출했다. 근데 그쵸. 여기서는 시 구절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된다. 타인의 시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구체적인 허가받은 것도 없었고 그거를 나의 어떤 공모전을 위해서 또 다른 결과물로서 내가 만든 것처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서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줄 모둠이 있을까요? 네, 오모둠의 주호. 우리 주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절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쵸. 친구들의 사진을 인용할 때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다. 아까 선생님이 디귿 얘기할 때 피드백했던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마지막으로 비읍에 대해서 발표해줄 모습이 있을까요? 네, 우리 3호점의 은서. 그쵸. 여기서는 보고서를 가설에 맞게 자료를 수정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자료를 의도적으로 보통은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저작권을 위배한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사례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잘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저작권을 할 때는 저작권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여기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것 예를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공유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쵸? 이거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것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자료를 인용할 때는 자료 인용 시에는 왜곡하는 게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작권에 대해서 웬만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떤 쓰기 의리를 좀 내면화해 볼 수 있는 인구 쓰기 의리를 점검해 보는 활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내면화라고 하는 거 문학 시간에서 많이 배웠죠.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어떤 나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면화, 이거를 우리
쓰기 윤리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또 구글 클래스로 들어가 보면 과제 2번이 있을 거예요. 과제 2번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구글 폼 링크를 하나 달아놨어요. 네, 구글 폼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 구글 폼 링크 들어가 보면 그 쓰기 윤리 점검표라고 되어 있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1번과 2번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별로 그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쓰기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모든 별로 상의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일단 3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3개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윤리 기준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걸 선택을 하고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 사례 혹은 그렇지 않는 사례 그 다음에 이 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다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활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 5번까지 기준이 있을 거고 각 평가 기준을 먼저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찾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 여러분 30분 정도 드릴게요. 30분 동안 이제 모든 별로 각 기준에 대해서 좀 채워보시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자료를 좀 찾아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기준을 뭘 추가될지 좀 애매하고 일단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였죠? 저작권이었죠. 저작권 관련해서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바탕으로 나머지 추가적으로 2개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좀 다 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 제시했던 예시가 사회에 미칠 영향 고려했는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고려했는지였고요. 일단 기준부터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세 번째에는 어떤 거를 추가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발표해 줄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1모둠의 성은이 우리 1모둠의 성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던 우리 방금까지 다뤘던 저작권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공유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를 밝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제시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또 우리가 추가해볼 수 있을 만한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모듬의 민수. 네, 아까 우리 그 수업 처음에 들어갔던 우리 자료 1번 그 광고 문구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얘기했대요. 어떤 그 무분별한 비난이나 비방과 같은 어떤 악성 댓글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우리 오모듬이 진규가 얘기해 줄 건데 아까 우리 비읍을 좀 활용을 해서 저거를 썼대요. 왜곡이나 혹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봤다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료를 살펴봤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모든 걸로 나와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각 자료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